생성형 AI들이 2, 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주체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만 돈을 번다. 우리들의 저작권을 희생해서 저 기술을 개발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인류 전체를 위해 쓰이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쓰는 게 아니고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시키는 데 쓴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결정적인 것과 그 게티미지 워터마크가 있었던 부분이 약간 뭉개져서 이쪽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위치의 워터마크가 약간 다른 글씨로 나오고 그다음에 두 선수의 색깔과 그 유니폼의 모습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표절이네, 이건 뭐 저작권 침해네라고 이제 인정했던 결정적인 사건이죠. 인공지능계 쉘파 김명주 소장님, 인공지능 시대의 성장이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냐, 인공지능 저작권법 문제가 모두 관심사가 됐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잘 다루지 않으면 일종의 이제 그 앞서 나간 기업들의 사다리 차기가 돼서 뒤에 따라오는 기업들한테 대단히 큰 부담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시행하려면 글로벌 합의나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글로벌 합의가 되기 전에 우리만 법을 만들면 우리는 성장을 못하고 다른 나라는 앞서가고 역차별 당하죠. 그렇죠. 네. 참 큰 고민입니다. 네. 월드컵 4강처럼 인공지능 AI 4강에 들면서 성장과 또 개인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 김명주 소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 AI 저작권 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는데 김명주 소장님도 당연히 이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여기저기 그냥 다 불려다니셔가지고. 네, 사실 뭐 축하받을 일은 아니고 이제 큰 숙제라서 예. 아마 이 숙제를 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혜를 모아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미래는 우리 김명주 소장님의 건강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인공지능을 이제 구분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보통 이제 판단형, 판별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생성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판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어떤 걸 결정하거나 예측하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면서 도로 표지판을 판단을 하죠. 그렇죠. 교통 상황을 판별하고 그다음에 AI 의사가 질병에 대한 예측도 하고 뭐 일단 유튜브에 있는 AI가 어떤 컨텐츠 같은 건 추천도 하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결정 과정에서는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니까 생성형 AI가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영상도 만들어주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거 내가 만들었던 내 그림이나 내 글하고 유사한데 이러면서 이제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생성형 AI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슈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우리나라 협의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우리나라의 그 인공지능 기본법이 이제 공표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저작권의 관계가 이제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제 저작권법도 있는 걸로 뭐 알려져 있는데 뭐 여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나요? 사실은 그 인공지능 기본법 안에 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자는 이제 요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 인공지능 기본법은 되게 규제보다는 되게 지능 쪽이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작권법도 따로 있는데 역시 저작권법도 인공지능에 관해서 변경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저작권법 틀 안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저작권을 특별히 고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 보면 이제 공정 사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정 사용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시험 문제, 수능 시험 문제 내면 이거 저작권료를 내야 될까? 이건 이제 보통 저작권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제 되게 공공의 목적, 보도의 목적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공정 사용이라고 그래서 저작권을 면제해 주거든요. 근데 미국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AI가 새로운 기술이고 이 기술이 발달하려면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이거 저작권 다 따져가지고 어느 세월에 기술 발달하느냐.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공정 사용의 범위 안에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챗GPT를 비롯해서 많은 AI, 특히 생성형 AI들이 2, 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단체나 개인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이 이제 요즘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농담입니다만은 뭐 사실 우리 비디오 시장이나 인터넷이 그 불법 때문에 네. 커졌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되어야 이제 그 안에서 네. 또 자기 몫을 주장하는 것들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없으면 네. 이제 그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바탕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 우리 인공지능 기술 발전 상황을 본다면은 공정 사용이 이제 옳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저작권 문제가 이렇게 다시 불거지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제 공정 사용의 명분이 있는데 이게 대개는 이제 새로운 인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그러면 이제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인류 전체가 다 번영할 수 있다. 뭐 이런 면에 고개를 끄덕끄덕이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주체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만 돈을 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AI를 만든 다음에 다 쓸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챗GPT 같은 건 공개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공개 안 돼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야? 우리들의 저작권을 희생해서 저 기술을 개발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인류 전체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쓰는 게 아니고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빅빙 부익부를 더 심화시키는 데 쓴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더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쪽 시장이 너무 커질 것 같은데 이 커지는 시장 속에서 자기 지분을 차지하려면 자기도 지분이 필요한데 그렇죠. 아무래도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을 양보했던 부분들을 좀 살려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이게 명확하게 일종의 이제 저작권에 관한 이제 권리 단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신문, 방송, 미디어라는 그렇죠. 그룹 내지는 이제 음악 저작권 협의회라든지 문학 저작권 협의회 이런 데들은 되게 이제 단체로서 개인들의 이익을 다 대변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빅테크 관련된 매체를 보면 이게 저작권이란 단어가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일부러 삭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인공지능과 저작권이 부딪히는 이제 대표적인 실제 사례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미국 내 지금 이 저작권 관련해서 올라온 소송이 약 39건, 약 40건 가량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최근에는 어느 이제 지방 법원에서 저작권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의 손을 이렇게 들어줬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기업이 불리한 케이스가 첫 사례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계속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이제 흐름들이 아마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23년 1월 17일에 있었는데요. 이게 주로 이미지를 이제 상용으로 판매하는 회사 가운데서 세상에서 제일 큰 회사가 이제 게티 이미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한 1,400만 장 정도 되는 이미지를 인터넷상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회사 이렇게 로고 마크를 이렇게 이제 워터마크로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게티 이미지라고 그래서. 그래서 보통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홈페이지 만들 때 쓸 때 주로 돈을 지불하면 이제 워터마크를 뺀 그림을 이렇게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워터마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불법인 걸 스스로 자인하게끔 뭐 그렇게 하는 기업인데 한번 이제 영국 기업이죠. 영국 기업의 이제 스타트업인데 스테빌리티 AI라는 회사가 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제 AI를 만들었는데 스테빌 디퓨전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요 게티 이미지를 한 수백만 장을 가져가서 학습을 했다. 이제 그 증거를 하나 댄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토트넘 축구복을 입고 있는 선수인데 이제 상대편이랑 경쟁하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뽑아줬는데 거기 똑같은 거의 뭐 게티 이미지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결정적인 것과 그 게티 이미지 워터마크가 있었던 부분이 약간 뭉개져서 이쪽이 나옵니다. 아하.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위치의 워터마크가 약간 다른 글씨로 나오고 그다음에 두 선수의 색깔과 그 유니폼의 모습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표절이네, 이건 뭐 저작권 침해네라고 이제 인정했던 결정적인 사건이죠. 이제 그거가 계기가 돼서 이게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글도 그러면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있겠다, 영화도 있겠다.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침해 소송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최소한 밥값을 냈으면은 잘먹었다는 얘기는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나가고 간 겁니다, 이거. 그렇죠. 네, 이건 네. 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우리 저
사진 감독인 이영재 감독이나 황윤정 감독도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에 올려오시면 긁어서 씁니다. 네, 긁어서 네.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저작권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런 문학 작품이나 이런 수준의 그런 신문 내용들도 많이 있고 말이죠. 네. 그래서 신문 같은 뉴스 매체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업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네요. 네. 아까 이제 게트이미지는 이제 이미지 회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 저작권 침해다는 게 눈에 확 띄잖아요. 네. 근데 글 같은 경우는 일일이 뭐 대조해보기 전에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되게 이제 뉴스 매체들이 이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지기 시작해서 생성형 AI, 특히 챗GPT 같은 경우가 만드는 글이 자기네 기사들하고 혹시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지 조사를 했더니 일으키더라.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2023년 말에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 그 다음에 오픈 AI하고 협력하는 데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인데 이 두 기업을 상대로 해서 뉴욕 타임즈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또 유명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네. 처음에 소송 걸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여기하고 챗GPT 만든 오픈 AI하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아하. 합의를 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 위에 있는 이제 모기업이 뉴스코프라는 이제 미디어 그룹인데 여기 보면 영국의 뭐 더 타임스, 뭐 더 선, 호주의 뭐 스카이 뉴스 이거 전부 다 그 미디어 그룹 안에 속한 건데 오픈 AI하고 한 5년 동안에 약 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800억을 주는 조건으로 소송 걸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고요. 이제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우리나라도 한국신문협회에서 네네.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랑 같이 네이버를 상대로 해서 역시 저작권에 관한 협상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고, 최근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저작권 제도 개선 협의체 안에도 이 그 한국 문학저작권협의회 문저협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신문협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권리자로서 이제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법적으로 가면 이제 법률 비용도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협의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받는 게 뭐 더 좋기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인공지능 이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뭐 윤리적으로는 당연히 뭐 문제가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법적으로도 보통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법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보통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원본하고 이쪽에 이제 의심받는 저작물이 보니까 표현이 유사한 거예요. 네. 이제 표현의 유사성이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이 의심받고 있는 얘가 원본을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이제 그거를 보통 의거성이라고 하는데 이 의거성에 의해서 접근했다면 이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되면 의심이 되는 건데 네. 이제 의거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10년 동안 저기 무인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썼더니 뭐 세상에 돌아보니까 그 10년 사이에 냈던 시집하고 표현이 비슷하더라. 그러면 이제 표현의 유사성은 있지만 의거성이 없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지금 AI 기업들은 맨 처음에 나올 때 자기네 AI 기업의 프로덕트가 굉장히 좋다는 걸 자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긁어왔다.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이트를 다 긁어왔고 심지어 오프라인상에 있는 디지털 도서관에 있는 책들도 가져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의거성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의거성을 이야기한 데다가 나오는 표현을 보니까 표현이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저작권법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의거성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학습했던 데이터를 한번 보여달라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영업비밀이다.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의거성을 피해가려고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뭘 했는지를 밝히지 않는 거고 EU 법에서는 그래서 어떤 조항을 넣냐면 모든 이런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에 관해서 어떻게 저작권을 처리했는지 요약한 걸 발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조건을 넣어서 기업들을 좀 부딪히고 있죠. 뭐 식당으로 치면 뭐 이렇게 동네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 다 훔쳐와서 음식을 네. 만들었다. 뭐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네. 본인이 떠들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책임질 요소가 돼버린 거죠. 네, 잎사게 얘기해서 네. 발목을 잡혔습니다.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인정 말고 그 인공지능이 만든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부여 문제도 이거
뭐, 그렇죠. 소장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뭐 미드전이라든지 네, 뭐 네, 달리 네. 같은 걸 통해서 만들었는데 네. 뭐 그러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열심히 집어넣잖아요. 그걸 만들었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나 글이나 영상은 내 거냐 아니면 AI를 통해 만들었으니까 AI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둘 다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저작권법 2조에도 그렇고 저작권자라는 거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 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만들었지만 AI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작권을 못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AI한테 시킨 프롬프트를 쓴 이용자한테 그럼 저작권을 줄 거냐 했더니 이게 충분한 창작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훌륭한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 AI는 엄청난 기여를 했지만 거기에 사람이 한 기여는 이 창작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니까 또 이게 저작권자로서의 합당한 조건이 없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그 사람한테 저작권을 줘버리면 이게 앞에 있는 학습단에 쓰였던 학습 저작물 이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계속 권리만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벌써 이렇게 얽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요 AI 저작물이 또 그 다음번 AI의 또 학습 데이터에 또 쓰이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네. 또 농산물을 싹 다 훔쳐다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 레시피를 누가 이제 도용을 했더니 그거는 안 된, 그건 내라 나한테 돈을 뭐 그런. 네. 그렇죠. 네. 네.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벌써 활용된 지 2년이 그렇죠. 넘어가는데 뭐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복잡해졌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뭐 사례. 이게 이제 2년 사이에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렇죠. 발달한 데다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들이 AI를 쓰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상에 있는 저작물이 이제 다 사람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되게 많아졌죠. 그리고 구분이 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무조건 저작권을 따지는 거 문제가 있다. 이게 사람이 만든 건지 인공지능이 만든 건지 아니면 두 개가 섞여 있는 건지 이거 구분해야 된다는데 그게 구분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그 사이에 한 1년 사이에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만든 기업은 인간이 만든 저작물을 한 2, 3년 전에는 가져다가 학습을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이걸 사람들이 어떤 AI 회사는 보통 오픈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학습했던 걸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줍니다. 가져다 쓰라고. 보통 이제 페이스북의 라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고 또 우리나라 LG의 AI 연구원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그러면 이제 또 이쪽 AI 사업하는 사람이 가져다 쓰겠죠. 가져다 쓸 때 그걸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쓰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고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 사람이 학습시킨 데이터가 거의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작권 책임 안 져도 된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따지지 말라. 그러는데 엄밀히 따지면 앞단에 있었던 저작권이 이렇게 사슬을 형성해서 이렇게 들어간 케이스죠. 이제 그걸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딥시크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얘가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너희들 뭘 학습했는지 좀 밝혀라. 그랬더니 못 밝히겠다. 이제 그런데 이제 오픈 AI에서 볼 때 챗GPT한테 딥시크 회사에서 이렇게 채널을 열어서 보통 API라고 하는데 그걸 열어서 계속 가져간 거예요. 계속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이미 학습한 내용을 얘가 엄청나게 가져간 거죠. 그걸 보통 이제 데이터 증류라고 합니다. 디스틸레이션. 그러니까 데이터 증류를 하게 되면 처음에 학습했던 데이터가 아니고 보통 이제 그 AI 안에 저장된 형태에 있는 데이터를 얘가 가져간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죠. 왜냐면 누구 데이터인지 특정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도 그럼 못 따지느냐? 또 이것도 아닌 거죠. 앞에 있는 저작권이 녹아져서 들어간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AI를 AI랑 막 대결시켜서 승산이 높은 쪽으로 막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옛날에 뭐 바둑도 그랬고 뭐 지금 딥시크도 최근에 나온 것도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데이터 하나도 안 쓰이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학습 효과가 일어나진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역시 저작권이 녹아져 있죠. 네, 그래서 복잡합니다. 네, 복잡해서 딱 어느 스테이지만 놓고 볼 때는 우린 저작권 뭐 신경 안 쓰는 회사야라고 하지만 이미 이 앞에서 저작권 문제가 녹아져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라서 생각하고 또 얘가 이제 꼬리를 물면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어찌됐건 그 농산물을 훔쳐다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맛은 있는데 이게 좀 하나하나 뭐 어떤 성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관련해서 우리 인공지능 쉘파 김명수 소장님 어깨가 정말 에베레스트 오르는 쉘파의 무게보다 더
그 무겁게 느껴지는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 게 좋을까요? 유럽연합이 저작권을 따지겠다고 일단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하.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협의체가 발족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AI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그 저작권 따지겠다는 규정인데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이제 우리도 이걸 할 경우에 반발을 하게 될 텐데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면 저작권을 추가로 볼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비용과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미 2, 3년 동안 이미 AI를 막 발표했던 빅테크 기업들은 공정 사용이라는 명목 하에서 따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 나오는 기업들은 따져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명확한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는 거죠. 소수만 정상에 올라갔고 나머지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를 시비 걸어서 못 올라오게 만드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작권을 따지려면 우리나라만 따지면 안 된다. 이건 이제 글로벌 이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협의하거나 합의해서 따져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소급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만들었던 기업들도 소급을 해서 그들도 뭔가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이제 저작권의 밸류 체인 이야기했는데 그 체인까지도 고려해서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AI 기본법이 이제 1년 뒤, 뭐 1년도 채 남지 않은데 발효가 될 거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쪽에 진흥하는 쪽이 있습니다. 기업을 진흥시키고 인력을 훈련시키는 쪽은 1년도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진흥 쪽은 좀 더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하는 쪽은 글로벌 스탠더드나 협의를 좀 맞춘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버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저작권법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권리나 또 자유로 연결되는, 풍요로 연결되려면은 또 빅테크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네. 균형 감각도 필요한 거고 정말 좀 양심적인 또 네.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으로 결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파봇의 인공지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